네, 안녕하세요. YNS 열정과 신념의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2학년 2학기 신기중학교 기말고사 내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말씀드리면, 신기중학교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지난 시험에 비해서도 난이도가 높았고,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기중학교가 예전처럼 이렇게 쉬운 난도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학교가 아니고, 어법 문제가 일단 어렵고, 평소에 공부를 꼼꼼히 해야지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문항수는 24문제, 대화문 6개, 본문 9문제, 그다음에 어휘 3문제, 어법 4문제, 논술형 교과서 응용해서 2문제 출제가 되었고, 시험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법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되게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 같고요. 학습지 예문을 활용한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휘 수준은 높지 않았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교과서 응용 문제도 있었습니다. 시험지를 좀 가볍게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맥상 적절한 단어 넣는 건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문제를 준비하면서 항상 배열이라든지 삽입,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잘 출제가 된 것 같고요. 여기 이제 A는 요 내용인데요. 여기, 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표현이 학습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었고요. 저희 학생들 학습지 훈련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배열 문제 출제가 됐고요. 어색한 흐름 찾기 대화문 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다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영영풀이가 나옵니다. 영영풀이 신기중은 그래도 네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지난번에는 어휘가 5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지난 중간고사 때. 이번에는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영영풀이는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꼼꼼하게 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선택적으로 외우면 안 되고 학습지에 있는 것을 다 외워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뒤에 보면은 또 이만큼의 영영풀이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이제 보통 15개 정도의 영영풀이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하면은 하나 모르면은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요령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맞추려면 영영풀이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암기해줘야 될 것은 암기하는 게 시험 보는데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저희는 학습지 테스트를 좀 강하게 시키고 그게 안 되면 재시험을 계속 보게 해서 영영풀이는 반드시 다 암기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어법을 묻는 문제였는데 가장 많이 학생들이 틀렸었던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여기 A부터 H까지 일단 문장도 많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이 예문들이 다 학습지에 있는 예문들이에요. 사실 뭐 이 예문, 요것도 그렇고 요거 다 학습지에 있었던 예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학습지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빈칸 넣기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훈련도 많이 했었습니다. 원래 보통 이제 그런 정도의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법을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어법을 이제 예문의 어법까지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틀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7번이 가장 그 오답률이 높은 시험이었고요. 특히나 이 B에 있는 이것과 여기는 이제 작년 시험지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던 예문인데, 그때는 이제 전치사를 삽입하는 문제였었거든요. 이번에는 이거에 대한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작년 시험지 기출을 풀어봤지만, 떤 어법이 있었지가 기억이 안 난 친구들은 조금 어려웠었던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법에 맞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까지 출제가 됐고요. 자, 넘어가서 저 이제 8번 문제도
틀린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동사 문제인데, 이 조동사 문제에서도 단순히 이제 조동사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법에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이걸 잘 눈치를 못 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틀렸고, 이게 정답이었는데 이게 학습지에 있었던 예문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이제 정확하게 좀 암기를 하고 해석을 좀 여러 번 해봤었던 친구들은 정답 바로 고를 수 있었지만은,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친구들은 아마 이런 데서 헷갈렸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죠. 이 8번 문제도 오답률이 좀 높았습니다. 배점도 5점이었죠. 7번, 8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9번 문제도 또 어법 문제였고요. 10번 문제는 생각 외로 이제 어휘에 대한 뜻이었는데 해석을 할 수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 스탑이라는 게 이 본문에서는 이제 종착지, 종착역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는 친구들은 틀리지 않았겠지만 본문을 꼼꼼하게 해석을 안 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들 어렵지 않게 다 해결해냈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 일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 일치는 해석이 잘 되면 되는데, 이번엔 문장도 되게 길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틀렸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석이 돼야죠. 자,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가 또 출제가 됐고요. 좀 넘어가서, 네, 우리 논수령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수령. 논수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긴 문장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본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가에 있는 이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을 영작하는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본문 관련해서 이제 어순 배열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작 훈련까지 워크북을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테스트를 좀 성실하게 좀 해준 친구들은 아마 이거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본문 암기라든지 영작 어순 배열 이런 테스트들이 좀 부실했던 친구들은 여지없이 이런 문제에서 틀리죠. 여덟 번째 오는 단어를 맞추려면 정확하게 배열이 돼야 되는데 아마 좀 이제 기초가 안 된 친구들한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문맥상 음이 3점짜리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문제.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도 틀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네, 여기 있는 단어를 몰라서 또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네, 역시나 이제 영어 문제는 어휘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해석하는 능력도 필수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도 일치하는 문제. 네, 문장이 일단 되게 길죠. 자, 그다음에 20번 문제도 정말 많이 틀린 문제였습니다. 20번 문제도. 다행히도 저희가 뭐 이 많은 문장들 중에 여기 하나, 둘, 여기까지 문장들 중에서 직접 손으로 써서 넣어 봤었던 문장도 있습니다.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금 런이 나와 있는데 런이 원래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없었는데 요거를 저희가 다 넣어보는 훈련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못 본 그런 문장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정답이 다 적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이 어휘를 적절하게 삽입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어법상 어색한 것이라고 또 물어보니까 어떤 부분에 어법이 좀 뭐 안 맞나라고 고민하면서 헷갈릴 수 있었던 네, 그런 이제 문제였습니다. 20번도 많이 틀렸고요. 7번하고 20번하고 아무래도 이 어법에 맞게 어휘를 삽입하는 게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유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1번도 목표법 오형식 문제였는데 여기는 다행히도 저희가 동사 암기를 정말 열심히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사만 보고서도 다 투부정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고요. 22번도 많이 틀렸습니다. 22번도. 네. 이번에 영작과 어법이 많죠, 이렇게. 네. 어법이 많으면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네. 되게 꼼꼼해야 되거든요. 특히, few와 hardly가 동시에 있는 문장이 굉장히 어색한 건데,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고, 특히 이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기출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었었던 유스투가 이번에 똑같이 또 나왔는데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보강할 때도 굉장히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be used to, v-ing, be used to 동사원형, used to 동사원형 이 세 개를 구분하는 것을 정말 여러 번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네, 틀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속상하죠. 그래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래도 준비를 좀 잘한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영영풀이 문제였고요. 여기도 영영풀이를 보고 단어를 만들어서 그 이제 해당하는 번호를 해당하는 이제 단어를 이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영풀이를 잘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길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영영풀이 암기가 안 되면 이렇게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논술형 문제인데요. A에 들어갈 게 이제 사이버 불링인데, 아이들이 어법에 맞게 ing는 잘 쓰는데, 이제 철자를 틀려서 틀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y를 써야 되는데, i를 쓴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점이 조금 안타깝게 감점이 된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요 부분이 되게 조금, 난해했죠. 예, 요런 문제까지는 예상을 못했지만, 이 철자를 틀리는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좀 써보는 훈련들을 좀 많이 해보는 게 논술형 맞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동사로 영작하는 문제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 학생들이 다 틀리지 않고 잘 맞췄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습지로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학습지 테스트는 말 그대로 학교에 있는 학습지입니다. 학교에 있는 학습지인데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7과 학습지 보시면 예, 어휘 빈칸 넣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가 아까 나왔었던 그 7번 문제 예문이죠. 여기도 7번 문제 예문입니다. 이렇게 빈칸 넣어보고 해석까지 해보는 거. 여기도 7번 문제 예문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예문이 이미 다 있습니다. 학습지에. 그래서 이 부분을 써보고 눈에 익으면 사실은 어법 문제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학습지 테스트를 이제 준비를 해보고, 네, 영영풀이도 저희가 이렇게 따로 준비하죠. 네, 총 이제 7과는 13개 정도 있는데 13개 그다음에 8과에서도 한 13개, 15개 정도 하면은 총 30개 정도 영영풀이 외우는 겁니다. 영영풀이에 있는 단어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석하고 단어를 쓸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죠. 적어도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영풀이 준비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 캐치온이라는 단어 뜻이 아까 2번 문제 그 의미 파악하는 거 1번 문제죠. 의미 파악하는 그런 문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뜻들도 저희가 다 써보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ooking forward to 그다음에 it's about time for have something in mind 이런 구문들의 표현이 학습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그 많은 문장들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신기중학교는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좀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학습지 테스트를 했었어야 합니다. 시과 리딩에서도 빈칸에 뚫려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법 포인트들을 잘 준비를 해서 하고, 요런 거 저희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준비해보죠. 서술형으로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문장들을. 그 문장이 또 논술형에 출제가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부가어문문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부가어문문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주셨는데 부가어문문 출제가 안 된 건 좀 아쉽죠. 네, 그래도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법 하나 더 배운 거죠. 공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도 해보고 어법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저희가 손으로 직접 쓰면서 많이 접해보고 있습니다. 치료가 목표어법.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여기 있죠. 우리 일지도 모른다, 캔나 써보고, 일 수도 있다, 캔 써보고, 뭐뭐뭐 틀림없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또 8번 문제에서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던 서술적 용법의 비투용법. 네, 여기서도 we are to leave for Busan tomorrow. 이게 이제 정답 문장이었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눈에 익고 해석을 해본 친구들은 아마 이게 이상하다고 느낄 리가 없었을 거예요. 맞출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죠. 틀린 친구들이. 학습지 테스트를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8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가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요. 뭐네, 아쉬운 친구들도 있었고, 여전히 꾸준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내신 시험은 항상 준비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우리 또 태도 좋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번에 성적들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2, 30점씩 오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시험 난이도가 어려졌기 때문에 원래 점수가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평소에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알려주는 내용들을 잘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지 테스트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제 신기중학교는 앞으로도 학교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테스트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디테일하게 공부를 또 하고 성실하게 또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도록 내년에도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중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